항공기 리스사에 리스료를 체납해 2호기 운항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승객 수백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겨울철 휴장에 했던 레고랜드가 편의시설, 휴식공간 등을 확충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을 위한 문화재청 현지 실사가 진행돼 이르면 8월쯤 승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벚꽃 개화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돼 강릉시가 경포 벚꽃 축제 일정을 앞당겨 31일부터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비행기가 갑자기 운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리스료를 내지 못하자 법원이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안내데스크에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여수에서 양양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된 겁니다. 60여 명의 승객들은 항공사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제 항공편을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버스를 이동해 준다는 거예요. 황당했죠, 저희들. 그때부터 여행이고 뭐고 제대로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양양에서 여수로 가는 비행기 승객들도 전세버스에 올라야 했고 일본으로 가려던 승객들은 무려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건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리스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리스 회사가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항공기 석대로 운항해왔던 플라이강원은 당분간 한 대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남은 비행기로 제주행 국내 노선과 해외 노선 5개를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존에 짜져 있던 스케줄에서 조금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승객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갖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운항 중단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항공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운항 정지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 이러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데 이어 비행기 리스료 체불까지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 경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3개월간의 겨울 휴장기를 가졌던 레고랜드 리조트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지자체와 상생하지 않는 독단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겨울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춘천 중도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놀이기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휴장했던 레고랜드가 재개장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쏟아졌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됐습니다. 곳곳에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해 햇빛을 피할 공간을 마련했고 어린이용 메뉴와 한식을 추가해 식당 운영 정책도 손봤습니다. 소고기 들어간 우거지국인가? 오히려 애들이랑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한식이 생겨가지고 특히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더운 춘천의 여름 날씨를 고려해 다음 달 말부터는 전 세계 레고랜드 중 처음으로 주말 야간 개장을 하고 여름철엔 물놀이장도 열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운영 정책을 고수하다 한국형 테마파크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땅을 최대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어린이용 놀이시설 영업 독점권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 지자체가 레고랜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보한 계약 조항 때문입니다. 또 올해 20억 원을 들여 레고 테마의 버스 승강장을 만들고 춘천역 관광 안내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레고랜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레고랜드가 생각하는 상생 협력에 대한 온도차는 격차가 큽니다. 레고랜드가 지역 인재 채용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운 데다가 지자체에겐 방문객 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과의 상생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레고랜드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가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건강한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원을 체육시설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평일 저녁 원주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사용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적힌 전화에서 위탁 운영하는 원주시 축구협회로 연결이 됐고 다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예약은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363일, 설날 추석 빼고는 다 차 있어요. 그러면 틈이 없습니다. 가능한 시간은 언제예요? 없어요. 가능한 시간이 없어요. 특정 축구 동호회들이 6개월 단위로 예약을 하고 축구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시간대가 없는 겁니다. 시내권이라 수요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외곽에 있는 축구장을 알아봤습니다. 문막읍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축구장인데 막상 예약을 하려 하니 지역 동호회에 사용 우선권이 있다며 원하는 시간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평일 저녁은 이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문막읍에 있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대가 겹치거나 이러면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우선권을 좀 드려요. 최근 인기가 높아진 테니스장도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협회에 위탁해 운영되는 테니스장은 주말 일부를 제외하면 코트 대여가 불가능하고 일, 월, 연 단위로 회비를 내고 입장하는 방식이어서 특정 동호회원들이 아니면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 동호인들의 말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명에 화장실까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족구장인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단구동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지역 족구동호회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원주에만 521곳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동호회에서 이렇게 자물쇠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지정을 받았거나 혹은 사실상 위탁 운영되는 체육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원주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체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은 무려 11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혜택을 일부 동호회원들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에 펼쳐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감독단과 자문단, 홍보대사 위촉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오늘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홍보대사 5명, 문화행사 감독단 2명, 자문단 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3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행사 감독단에는 양정웅 총감독과 오장환 총괄 프로듀서를, 문화행사 자문단에는 송승환 원장과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등이 위촉됐고 홍보대사에는 기존 김연아, 김혜리 선수에 이어 김주원, 박재민, 선우예권, 윤성빈, 최민정 홍보대사 5명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 개화가 일찍 시작되면서 강릉 경포 벚꽃축제가 나흘 앞당긴 오는 31일부터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경포 벚꽃축제를 오는 31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야간 조명은 30일부터 4월 9일로 조정했습니다. 강릉은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고 일조량이 많아 도심 벚꽃은 한창 활짝 피었고 경포권도 일부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위한 문화재청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현재 보물 213호로 지정돼 있는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 지정 가치 확인을 위한 실사를 벌인 가운데 삼척시는 시민 2만 5천 명의 서명이 담긴 국보 승격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오는 8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서루가 국보로 지정되면 삼척 지역에서는 첫 번째 국보며 도내 13번째 국보가 탄생하는 겁니다. 삼척시의회가 국도 7호선 삼척에서 동해 구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정부 등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구간은 자원 수송과 물류를 담당하는 유일한 노선이고 최근 증가한 관광객과 생활 차량까지 수용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우회 대체도로 건설을 국가 계획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도 7호선은 삼척과 동해시의 중심지를 통과해 대형 수송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의 시민 피해가 크다며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해시가 북평중학교와 봉오마을 간 도로를 건설합니다. 동해시는 2025년까지 모두 200억 원을 들여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까지 길이 1,142m, 폭 30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7호선 상습 정체 구간인 천곡동과 북삼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앞으로 교통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